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초보가 제일 헤매는 지점을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배우면 거래소 선택부터 롱과 숏 타이밍까지 한 흐름이 잡힙니다.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지도가 한 장 생길 겁니다. 저는 어려운 용어로 겁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제 화면 앞에서 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머리가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경험으로 쌓인 길만 뽑아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처음은 느려도 루트만 알면 속도는 금방 붙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따라하기로 만들어드립니다. 회원 가입부터 주문창, 시장가와 지정가 선택, 체결 확인까지 한 번만 따라하면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매끈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법. 그걸 신화가 아니라 구조로 바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문을 믿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게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입니다. 단타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라서 수수료가 0.021만 달라져도 결과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수익을 쌓는 게 먼저가 아니라 새는 구멍을 막는 게 먼저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한 단타입니다. AI를 써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방식.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부터 입금 없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 돈으로 거래를 경험해보는 과정을 설명드려서 진짜 내 돈 넣기 전에 감각을 잡게 해드립니다. 연습장에 먼저 낙서해보고 그 다음에 작품을 그리는 느낌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전부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다가 바로 실행하고 싶을 때 고정 댓글이 지름길이 될 겁니다. 길을 헤매지 말고 바로 문을 여세요. 그리고 현실 체크 하나만 하죠.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로 10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로 방향을 맞추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시작 비용이 0에 가까운 연습 기회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숫자 한 장이 더 강하거든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00만 원을 각각 넣어보는 상상을 해봅시다. 같은 출발선인데 결승선이 달라집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 1,000만 원이 지금 각각 얼마가 되었을까요? 같은 돈인데 인생이 갈라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비교 하나로 왜 코인인가가 감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뀝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약 2,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수만 따라가도 돈은 불어났지만 체감은 느긋한 상승에 가깝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숫자만 봐도 꽤 매력적이죠.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올랐지만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같은 1,000만 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합니다. 이 내용만 보셔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최소한 코인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는 여기서 답이 나와요. 남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보여준 결과입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릴 때도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라 상승장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남는 금액이 달라지면 사람 마음은 자연히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고 그게 해외로 이동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이 기능 하나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내가 가진 금액보다 더 크게 베팅할 수 있게 해줘서 작은 시드로도 큰 금액을 굴리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5천만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감은 작은 돈이 갑자기 커지는 듯한 느낌이라 사람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물론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기능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실력보다 먼저 환경이 정해지고 환경이 결과를 끌고 갑니다. 거래소가 불편하면 버튼 한 번이 늦어지고 그 한 번이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만 봐도 계좌가 해외로 넘어가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유리한 규칙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한국인들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때문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해서 50만원이 있으면 5천만원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다고들 느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단타처럼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이 차이는 매일매일 통장에 찍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해외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0.055%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는데 레버리지랑 만나면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20배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원입니다. 단타 한 번에 수수료가 월세처럼 나가요.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니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개의 대형 거래소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가지만 봐도 선택이 꽤 명확해집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는 A 거래소의 0.01%, 바이비트 0.00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히는 순간에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배율에 따라 결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실사용에서 은근히 큽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까지 한 번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롱과 숏의 개념을 먼저 잡고 신호를 읽는 눈을 만들어 드릴게요.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하는 하락 베팅입니다. 먼저 롱은 언제냐?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고 저점도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올라갈 힘을 보여줄 때 올라타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며 롱을 고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또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롱 근거가 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라서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엔진 소리가 커질수록 앞으로 나갈 힘도 커지는 느낌입니다. 뉴스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이런 뉴스가 나오면 롱 포지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숏 진입을 고민하는 근거가 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이는 곧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 숏 포지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는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겁먹는 순간 가격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가 쌓일수록 진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신호들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처럼 머리에 붙여두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가입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초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